캘리포니아에는 1901년부터 밝게 빛나고 있는 전구가 있습니다. 원래 30와트 램프였던 이 특별한 전구는 이제 4와트 야간 조명과 비슷한 아늑한 빛을 발산하는데요. 1890년대 후반에 수제 탄소 필라멘트로 만든 일반 전구를 생산한 프랑스 발명가 아돌프 샤일렛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이 전구의 여정은 회사 소유주가 지역 소방서에 전구를 기증하면서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구가 꺼진 적이 거의 없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전구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이제 최신 버전의 수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수명은 브랜드, 기술 및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요즘에 나오는 차세대 전구는 2만 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2세기 전의 전구가 최근의 전구보다 내구성이 더 좋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러한 모순은 전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고장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계획된 노후화라는 것 때문인데요. 기업이 단기간에 빨리 닳거나 쓸모없게 되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걸 말해요. 그 이면에는 새 제품이나 업그레이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어요.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24년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 시작됐어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던 알프레드 P. 슬론 주니어라는 사람은 판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획된 노후화는 회사가 어느 정도 독점적이거나 경쟁자가 거의 없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업이 이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교체를 위해 다시 방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죠. 그들은 제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됐는지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제품의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60년대와 70년대에 수명이 긴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강타했을 때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된 노후화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고 경제가 계속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기업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서 멋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면 단점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양이요. 게다가 귀중한 자원도 소모됩니다. 이 개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계획된 노후화는 컴퓨터나 기타 가젯이 최신 업데이트를 처리하지 못했거나 기술이 변경되어 새 액세서리와 연결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인지된 노후화라면 해당 품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패션은 구형 제품이 덜 멋있어 보이도록 제품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구식이라면 비밀스러운 퇴출 날짜가 있어요. 일부 제품은 특정 날짜가 지나면 작동이 멈추거나 꺼져서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계획된 단종이 있는데 이는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이 통과된 경우예요. 수리불가라는 문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품도 일부 있습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회사는 제품을 열거나 부품을 교체할 수 없도록 제품을 개발하여 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다른 생산 전략은 고장나도록 제작하는 거예요. 일부 제품은 의도적으로 빨리 마모되도록 설계됐어요. 제조업체는 쉽게 손상되거나 마모되는 허술한 소재를 사용해요. 그리고 때로는 컴퓨터나 휴대폰의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호환되지 않아 업그레이드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교체할 수 없는 배터리는 어떤가요? 교체할 수 없는 배터리가 내장된 기기를 아시나요? 몇 년이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배터리를 교체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장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빈티지 제품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새 티셔츠를 구입하면 괜찮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몇 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이 지점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최근 스타킹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의류 브랜드가 의도적으로 올이 나가기 쉬운 여성용 스타킹을 만들어 6번만 입으면 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리 할머니들의 스타킹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마모를 견뎌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매년 1억 3천만 켤레의 스타킹이 판매돼요. 이 연구에서 참가자의 거의 3분의 2가 실제로 스타킹을 6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스타킹을 신는 게 지겨워진 게 아니라 스타킹의 연약한 특성으로 인해 착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한 시즌에 10에서 11켤레의 스타킹을 구입해서 계속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품질이 낮은 원단과 스타킹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첨가제 사용을 지목했어요. 스타킹 제조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리의 자연스러운 윤곽을 무시한 채 튜브처럼 생산한 것으로 보여요. 또한 수작업으로 제품을 마무리하는 데 따르는 디테일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의류 산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어왔고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술 발전, 쇼핑 방식의 변화, 옷 제작 방식의 변화 등이 그것인데요. 과거에는 옷이 일반적으로 면, 양모, 실크와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옷장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옷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같은 합성 소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합성 소재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착용감이 불편할 수 있어요. 패스트 패션의 부상도 빼놓을 수 없죠. 잠깐 입었다가 버리는 초저가 옷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패스트 패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품질이 항상 우선시되는 건 아니에요. 속도와 저렴한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는 밝은 면이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패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지고 공정한 노동 조건에서 생산된 옷을 원해요. 그뿐인가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품질과 내구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랜드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의류 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부상하면서 더 저렴하고 내구성이 낮은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이며 고품질의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패션의 줄다리기 같지만 결국 누가 이길지 지켜볼 수 있겠죠. 다시 자동차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차의 고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일반 브랜드에서 발생하던 일반적인 엔진 및 기어박스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전기장치,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장치, 온보드 전자장치, 심지어 파워 윈도우까지 몇 년 만에 고장이 나고 있어요. 물론 이 기술 문제는 자동차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애플은 아이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있죠. 냉장고에는 컴프레서 문제가 있습니다. 냉장고의 수명은 이전 수명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불과해요. 또한 문과 관련된 위험 신호도 있어요. 문이 단단히 조여지지 않고 제자리에 접착제 같은 걸로 붙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한밤중에 문을 당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문이 마찰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전반적으로 이 개념에는 밝은 면이 있어요. 이제 비닐봉지 대신 해초봉지 등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수명을 줄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차 한 잔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녹일 수 있는 티백으로 해결하세요. 식용 워터블록과 식용 숟가락은 한 차원 높은 발명품입니다. 수많은 브랜드에서 세제나 샴푸 포드, 치약 정제를 판매하고 있어요.